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11월 19일 수요일 국내 증시가 마감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결과적으로 상승 마감을 하였지만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내내 흐름이 좋지 못했거든요. 그렇다 보니 상승은 나왔지만 대체적으로 하락한 느낌이 많이 들 거예요. 오늘 하루종일 코스피, 코스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이어졌었고,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 막판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오후장이 상승으로 마감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하루종일 좋지 못한 흐름이 나왔고, 현재 약 3거래일째 조정 구간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조정 구간에 대해서 어디까지 조정의 폭이 나올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늘 이런 구간을 기회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반도체 관련주가 쉬어가는 동안 2차전지 관련주죠. 삼성 SDI와 LG화학 좋은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강한 상승이 나오고 일부 쉬어가는 구간이 이어지고 있는데, 얼마든지 다시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니까 언제든지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기관 쪽에서 매도세를 보여주면서 종가 기준으로 상승 마감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코스피보다 거래대금이 더 많았거든요. 그리고 개인의 순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오늘 약 1%의 상승으로 마감되었습니다. 그동안 코스피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었지만 최근 이틀 동안의 흐름을 살펴보면 코스닥이 확실히 더 좋아졌죠. 그래서 언제든지 지수의 키 맞추기는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이 점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세가 나왔어요. 그래서 현재 3거래일 동안 조정 구간을 보이고 있고, 반대로 SK하이닉스도 상승폭이 둔화가 되었지만 그래도 외국인은 꾸준히 수급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런 점이 지금 삼성전자하고 조금 다른 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LG화학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가 크게 들어왔죠. 그리고 한 달 동안 누적 순매수 자금을 보시면 약 1조 2천억치가 되거든요. 정말 근래 들어서 외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삼성 SDI,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도 같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와 함께 오늘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다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11월 18일 목요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LG화학, SK하이닉스, 삼성 SDI, 삼성바이오로직스, 카카오,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올렸습니다. 오늘 LG화학하고 삼성 SDI,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해서 외국인이 집중 매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최근에 테슬라의 주가 흐름을 보면 이틀 동안 18%의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차전지와 관련해서 테슬라의 최근 주가 흐름과 LG화학, 삼성 SDI의 외국인 매수세 유입 종합적으로 생각하면서 2차전지 관련주를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기관을 살펴보면 LG전자, 삼성화재, 한미약품, 삼성 SDI,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올렸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기관 측에서 코스닥 레버리지 쪽에 상당히 베팅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다는 말은 더욱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삼성 SDI와 삼성 바이오로직스 외국인하고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겹치는 종목이죠. 이러한 점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선주, 고바이오랩, 현대차, 기아차,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올렸습니다. 자, 증시가 전반적으로 낙폭을 많이 만회했지만 오전장부터 그렇게 흐름이 좋지 못했거든요.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 확진자 수 이틀 연속으로 300명대를 돌파했고, 이런 모습이 특히 오전장에 국내 시장에 반영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대표적으로 코로나 피해주였던 여행, 항공, 면세, 이런 업종들에 한해서 코로나 이슈로 크게 눌리지 않는 모습들이 나왔었지만 오늘은 조금 눌리는 모습이 나오면서 특히 오전장의 증시의 흐름이 좋지 못했고, 이러한 상황이 조금 더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상승에 조금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 시점에서는 이런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내가 투자에 대해서 보수적인 생각을 한다, 그런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난 3월과 많이 달라진 이 시점에서 조금은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지금 백신과 치료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단 말이죠. 어제 저녁에는 화이자에서 중간 발표가 아니라 최종 결과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는데, 중간 발표 당시에는 90%의 예방 효과가 있었지만 최종 결과 발표에서는 무려 95%나 예방 효과가 올라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이자 말고 모더나 측에서도 중간 발표를 했을 때 94.5%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의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지만 어쨌든 90%가 넘었다는 수치는 상당히 긍정적인 수치라고 볼 수 있고, 독감 예방주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효과가 90%까지 넘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나와야 50%, 60%, 이 정도 수치이기 때문에 90%가 넘었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 모더나하고 화이자 주가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면 그렇게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도 화이자보다는 모더나 같은 경우에 상승 흐름이 조금 나왔지만,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백신 발표를 했고 또 긍정적인 결과가 있었지만 주가 흐름이 좋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상승이 나왔었다면 조금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별다른 상승이 없었던 구간이었거든요. 그런데 백신 효과와 달리 주가의 흐름이 좋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은 의아스럽긴 하네요. 자,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래 대금에 대해서 언급해 드리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래 대금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의 에너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개별 종목으로 생각해 봤을 때 한 종목의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래량이 실려야 되거든요. 거래량 없이 증가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은 에너지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최근 11월부터 대주주 양도세, 미 대선, 연말 불확실성 재료가 해소되고 난 뒤에 상당히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실제로 고객 예탁금 추이를 한번 보시더라도 9월 4일날 최정점을 찍고 11월 초까지 약 10조 이상 줄어들게 되었죠. 그런데 다시 고객 예탁금이 늘어나게 되었고, 며칠 전에는 60조 원을 돌파했다, 이런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객 예탁금 같은 경우에 지난 9월 4일 이때와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고, 결국 다시 우리나라 증시에 에너지가 넘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증시의 흐름을 살펴보면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가장 좋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뒤를 이어서 2차전지가 흐름이 좋았다고 볼 수 있고, 그 중에서도 전기차 배터리 3사, SK이노베이션은 조금 약했지만 LG화학과 삼성 SDI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소부장 기업 중에서도 에코프로비엠, 유난히 주가 흐름이 좋았거든요. 오늘은 이런 기사가 발표가 되었어요. 삼성 SDI와 에코프로비엠 간에 배터리 합작사죠, 에코프로 EM 공장 착공식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 삼성 SDI 주가와 소부장 기업 중에서도 에코프로비엠의 주가가 상당히 좋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삼성 SDI와 에코프로비엠 간의 합작사인 에코프로 EM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에코프로 EM 같은 경우에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양극재 생산을 늘릴 계획이고, 또 이 생산 공장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대의 규모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의 핵심 소재로 분류가 되고, 또 배터리 원가 비중이 상당히 높거든요. 약 40% 정도 원가 비중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핵심 소재로 볼 수 있고, 이번에 합작사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기업과 소부장 기업 간의 첫 합작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삼성 SDI와 에코프로비엠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간헐적으로 좋지 못한 소식들이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화재 소식, 그리고 리콜, 이런 소식들이 들릴 수 있지만 그런 소식들은 노이즈로 생각하시고,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더욱 긍정적인 재료와 이슈들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 이런 측면에 더 포커스를 갖추고, 오히려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이슈가 나올 때는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향후 2025년, 2030년까지 성장성이 기대되는 산업 중에 탑픽은 2차전지거든요. 내년, 내후년, 3년 뒤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할 수 있으니까 횡보 구간이라든지 지루한 구간이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매도 의견보다는
그런 구간을 매수하기 좋은 구간으로 생각해보는 것이 어떨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2차전지 업종 중에서 테슬라, 가장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틀 동안 주가가 약 18%가 상승을 했거든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9월 1일 최고점을 경신하고 나서 액면분할을 했죠. 그리고 테슬라 배터리데이가 겹치면서 주가 흐름이 조금 약세를 보였고 일부 박스권 구간을 형성했죠. 그래서 지금 차트 흐름을 보시면 일부 박스권 구간을 형성하고 최근 이틀 동안 18%의 강한 급등이 나왔거든요. 물론 이유도 있어요. 모건 스탠리에서 테슬라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내비쳤고 목표 주가도 20% 이상 상승이 가능하다, 이런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이러한 부분과 S&P 500 편입, 이렇게 좋은 이슈들이 합쳐져서 최근 이틀 동안 약 18%의 강한 상승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가 이렇게 좋은 흐름이 나온다면 우리나라 2차전지 관련주 당연히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항상 순서가 있죠. 대표적으로 대형주, 주로 완성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이죠. 스마트폰, 반도체, 자동차, 이렇게 완성 제품을 만드는 대형주 중심의 주가 흐름이 좋아지면 반드시 소부장 기업들은 그 대형주를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 대형주들의 주가 흐름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개별적으로 소부장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좋을 수 있다. 조금은 앞뒤가 맞지 않은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간헐적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될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대형주 중심으로 주가 흐름이 좋아지면 뒤를 이어서 소부장 기업들의 주가 흐름도 따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난 며칠 동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심으로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다 보니까 뒤를 이어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오늘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와 관련해서 가장 최상위 종목이 테슬라라고 한다면 그 밑에 LG와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이 될 수 있고, 이러한 기업들이 모두 상승이 나온다면 당연히 소부장 기업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 며칠 동안 2차전지 조금 눌리는 구간이 발생이 되었는데 항상 이런 구간을 이용해서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이제부터는 실적 장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내년에 많은 언론사에서 코스피가 2800포인트 또 3000포인트까지 간다, 이런 의견들이 지배적인데 그동안은 재료와 이슈에 민감했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 위주로 상승이 많이 나왔다면 내년부터는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는 기업들, 그리고 성장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 위주로 주가 흐름이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내년에 정말 코스피가 2800, 3000포인트를 가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종목들이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매매 전략을 펼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LG화학도 마찬가지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모델 Y에 LG화학 배터리가 탑재된다, 이런 이슈가 있었죠. 그렇지만 늘 이런 종목이라고 해서 좋은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난주에도 화재 이슈, 리콜 소식, 이런 것들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면서 약간의 좋지 못한 이슈들은 성장통과 노이즈로 해석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부터 추워진다고 하더라고요.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